네,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이제 11월입니다. 날씨도 또 달만 바뀐 게 아니라 온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또 한 달 또 잘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들의 시민에 나온 주요 내용들 또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간 시전망으로 월요일 시작해봅니다. 4,000피 더 달릴까 쉬어갈까? 쉬어갈까에 대한 얘기는 글쎄요. 3,300 넘은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3,300을 넘어서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4%가 넘게 4.2% 한 주 동안 또 오르면서 4,100을 더 넘으면서 마감이 좀 됐죠. 당연히 이제 쉬어간다, 쉬어갈까, 숨고르기, 조정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더 전주보다도 오히려 더 커졌다 이렇게 당연히 볼 수밖에 좀 없습니다. 지난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슈퍼위크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에이펙 CEO 서밋, 이것 국내에서 열리는 이런 대형 해외 행사 이거 말고요. FMC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물론 국내에서 열리긴 했습니다만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참 숨가쁘게 큰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대형 그런 회의도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까지 있었죠. 물론 양국 간에 이 경제적인 현안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또 하나 이게 사실은 정상회담보다는 좀 약간 부차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젠슨 CEO의 한국 방문, 그러면 앞서도 자세히 설명들을 나오신 분들이 해주셨습니다만 GPU 26만 장이라는 큰 선물을 이제 주고 갔다라는 거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 GPU 26만 장이 국내에 공급된다라는 거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 블랙에어를 비롯한 이 첨단 GPU가 미국 다음으로는 거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될 거라는 점에서 좀 당장 20만 장이 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굉장히 클 거고 앞으로 이 얘기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같은 증권 채널뿐만 아니라 경제라든가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어떤 효과를 국내에 가져올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겠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는요, 표도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실적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우리 서학개미 분들 많이 갖고 계시는 팔란티의 실적 관심이 좀 많죠. 그다음에 퀄컴도 있고 5일날 ARM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표들도 꽤 중요한 게 좀 나옵니다. 10월 ISM 제조업지수. 제조업지수는 사실은 아직은 미국에서 이 제조업지수의 큰 의미가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50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 부분 여전히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4일날 미국의 고용지표 9월달 게 좀 나오죠. 그다음에 AMD 실적도 4일날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7일날 고용보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셧다운 상태나 이런 지표들의 발표가 순조롭게 이어질지 여부도 중요하고 또 실제로 제대로 이 데이터들이 현장에서 채집이 됐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국내에서는 기업 실적 발표원에서는 이제 방산주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로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이들 소프트웨어 종목들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무래도 GPU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이 내러티브가 좀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증권주들도 이번에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주들 이 대표적인 금융주도 이 증권주들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앞서 표에서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1.1천억 원을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고 외국인은 사기는 샀는데 1,000억 정도였습니다. 기관은 대거 좀 팔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수급,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주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주춤한 상태, 사기는 삽니다만 몇 조 이런 식이 아닌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 수급의 바톤을 개인들이 넘겨받을 것이냐. 이번 주가 상당히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한 주가 되지 않겠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기사는 이제 개인들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개인들이 지난주에 1조 1,000억 원 순매수를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그 시장에 개인 투자들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큰 손들의 큰 주문들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큰 손들의 큰 주문은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1억 이상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건데 최소 1억 원 이상 큰 손 개미들이 좀 크게 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런 큰 손들은 뭘 사는 거야라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두 번째 기사에서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큰 손들의 1억 원 이상 대량 주문이 하루 평균 2만 9천여 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올해 초에 16,000건 정도 됐으니까 2배는 아니지만 한 70% 이상 지난 한 10개월 사이에 코스피가 4천 넘어가면서 이 개인들, 큰 손들의 1억 원 이상 큰 주문들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고요. 10월 달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도 52%나 증가했으니까 확실히 눈에 띄게 큰 손들의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뭘까요? 얼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 이런 1억 원 이상의 대량 주문이 6만 건이 넘게 있어서요. 6만 건이 넘는 1억 이상 주문,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 SK하이닉스가 4만 3천여 건으로 두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가 2만 9천여 건으로 3위를 기록했고, 그 이후에 네이버, 하나오션, 삼성, SDI, 한미반도체, 현대차 이런 순이었습니다. 역시 반도체들이 좀 앞에 있고 원전의 대표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앞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4위로 의외로 좀 좋은데 올해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네이버에 대해서 개인들의 순매수는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2차 전지 삼성 SDI가 확실히 10월 달에 특히 중반부 이후에 큰 손들의 순매수가 늘어났는데 역시 좀 배스라고 그러죠. 이 2차 전지 중에 이 배터리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이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들어 있고요. 수익률이 아직 외국인들이 샀던 거에 비하면 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월달,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샀다고 그랬을 때 아직 수익률이 확 올라가긴 했겠습니다만 올 초에 샀던 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들 종목들을 이제 계속해서 특히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 매매하는 스타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이맘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만 되더라도 수익률이 꽤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앞으로 개인들을 특히 해서 큰 손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도 한번 좀 주의 있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앞에서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보면 특히 ETF 시장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개인들은 물론 사기도 많이 삽니다만 말씀드린 곧버스 즉 우리 시장이 떨어질 것이라 투자하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좀 꽤 많다라는 거. 물론 1등은 아닙니다만 꽤 많다라는 게 이번 조사 결과 또 좀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0월 ETF 자금 유입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요. 일단 1위는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겁니다. 7,165억 원이 들어와서 전체 ETF 상품 중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 머니마켓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사실 약간 증시 대기성 자금 역할을 하는 건데 잠깐 머물렀다 나가죠. 그래서 이제 파킹형 상품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좀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일단은 안정지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파킹 형태의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객인터금 같은 것처럼 일단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이 좀 확실하게 믿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대거 두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늘긴 했지만 아직 큰 덩어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금도 있고 미국 상품들이 꽤 많죠. 그다음에 반도체도 좀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학개미들의 ETF 상품,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역시 여전히 좀 많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죠. 코덱스 200 선물 인덱스 EX, 그러니까 2배 곧버스 상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3,200원어치나 사서 여전히 좀 곧버스에 대한 투자도 적지 않게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은 해외 투자, ETF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의 비중이 아직은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는데 이 파킹형 형태 이 상품의 이 7,600억 제일 많이 드는 이 상품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렇게
국내 주도 섹터 쪽으로 이제 확실히 넘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국내 투자,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가 확실히 좀 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현대차 얘기를 좀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첨단 GPU 5만 장 확보 현대차, AI 모빌리티 경쟁 치고 나간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깐부치킨 때 왜 저기 정의선 회장이 앉아있지라는 생각을 하시던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알고 봤더니 결국은 젠슨 황 CEO가 정의선 회장을 직접 그 자리에 이제 초청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 세 사람 간에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던 백그라운드에는 결국 피지컬 AI가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지컬 AI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 AI라고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AI 이거를 아주 편하게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실체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젠슨 황 CEO가 오랫동안 얘기를 좀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GPU 5만 장을 이제 현대차에다가 이렇게 준 것도 공급을 하기로 한 거 역시 결국은 현대차가 좀 추진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이게 이제 결국은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이번 젠슨 황 방안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글로벌 모빌리티 AI 컴퓨팅 역량 비교인데요. 자동차 업계 중에서는 테슬라가 뭐 단연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차 그동안에도 2위였는데 쭉 이거는 현대차가 이제 5만 장을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나머지 지리, 샤오미, 화이, 샤오펑는 대부분 다 중국차들이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이제 지향을 하는 회사들, 완성차 업체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차가 이제 테슬라에 의해서 2위로 확 치고 올라옵니다. 뭐 물론 테슬라와의 격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여기에 없다가 갑자기 좀 치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테슬라의 뒤를 바짝 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차가 이번 젠슨 황 방안의 최대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